이번 시간에 우리 피벗 테이블 기타 설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이제 기타에서 묶어놓은 이 내용들은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렇게 자주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쉬우니까 좀 기억 좀 하시고 지나가세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행에 총 합계만 표시해라. 아니면 열의 총 합계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엑셀 문제 풀던 거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 6번 시트요. 6번의 유형 1번 시트 얘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총합계다 하고 오른쪽에도 있고요.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행의 총합계만 표시해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말라는 그 얘기죠. 아니면 거꾸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해라. 그 얘기는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총합계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 선택해 놓고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총합계하고 우리 레이아웃에 있습니다. 이 총합계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행의 총합계만 설정,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내가 행의 총합계만 설정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열의 총합계가 아래쪽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행 단위로 이렇게 이제 총합계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총합계 찍어주고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행의 총합계 있던 게 사라지고 열의 총합계, 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총합계가 이곳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빈셀은 이제 별표를 표시해라. 그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빈셀은 어떻게 표시하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4분기 2018년도 4분기 데이터에 보게 되면 지금 계약 재배는 지금처럼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데 포점 매매는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2019년도 1, 4분기에 포점 매매도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계약 재배의 4분기 거 봐도 여기 이제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칸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칸이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별표 표시해라. 그 문제예요. 그거를 이제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 아무 곳이나 한 곳 선택해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밑에 두 번째 거 보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 우리가 들어가 주면 돼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보니까 아래쪽에 우리 빈 셀 표시하고 여기 있습니다. 비어있는 셀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 거고요. 빈 셀 표시 여기다가 내가 별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별표를 이렇게 하나 찍고 나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비어있는 셀에 이렇게 이제 별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해서 빈 셀에다가 뭔가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빈 셀에 별표 하나 요거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피벗 테이블이 들어있는 그곳을 한 곳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 주면 되더라. 얘는 이제 메뉴 찾아간 거고요. 아까 제가 한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 거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빈셀 표시 해 줄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니까 그룹 아래 요약 표시하고 있죠. 그룹 아래쪽에다가 이제 요약 표시해라 그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지금 우리 거는 지금 구해 놓은 거 이 피벗 테이블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계약 재배는 이만큼이다. 포점 매매는 지금 이만큼이다. 2019년도에 계약 재배는 이만큼이고 포점 매매는 지금 이만큼이다 하고 이런 요약들이 각각 그룹의 위쪽에 있죠. 위쪽에. 근데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옮기냐? 이렇게 이제 각각 그룹별로 이제 부분 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해서 우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부분 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합이 지금 여기서 이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 합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2018년도 그 요약이 아래쪽으로 2019년도 요약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위쪽에다 다시 표시할 거야. 그러면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룹 상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해라.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아까처럼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리고 부분합을 찍었을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부분합 표시 안함 이것도 있어요. 했더니 합계만 없어졌죠.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곳, 이곳에서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할지, 상단에다가 할지, 부분합을 표시 안 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니까 행합계 비율로 나타내 달라, 열합계 비율로 나타내라, 아니면 총합계 비율로 나타내라, 이런 것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얘가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실제 값이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값 필드 설정이라는 곳에 이곳에 들어가면 돼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값 표시 형식이라고 여기 탭이 따로 있어요. 자, 얘를 선택해 주고 값 표시 형식은 지금 계산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해 보게 되면 총합계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열의 합계 비율도 있고 행합계 비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설정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행합계 비율로 나타내 달라 그렇게 나온다면 행합계 비율만 선택하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율의 값으로 바뀌죠. 이게 이제 행의 비율로 그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값표시 형식이요. 값표시 형식에서 지금 행합계 비율로 돼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총합계 비율로 바꾸겠다. 그럼 총합계 비율 찍어주고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총합계 비율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나는 원래대로 다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값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얘를 이제 계산 없음.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랬더니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왔죠. 자, 요렇게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 값 표시 형식으로 가더라. 값 표시 형식이요. 해서 여기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상에서 행의 합계 비율로 나타내라, 열 합계 비율로 나타내라, 총 합계 비율로 나타내라,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값 표시 형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문제상에서 지정된 거 그거 이제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보니까 확장, 축소 이 단추를 표시해라 하지 마라 그런 문제 나오거든요. 자, 문제상에서 확장, 축소 그 단추가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룹을 설정했을 때 요 앞에 더하기, 빼기 이런 기호가 붙거든요. 지금은 빼기만 있지만 제가 요 빼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더하기로 바뀌었죠. 그때 이제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다 숨었어요. 더하기를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요 더하기 빼기 요게 이제 확장 축소 단추인데 이거를 표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피벗 테이블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더하기 빼기 단추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얘 클릭했더니 없어졌죠. 더하기 빼기 그 단추가 없어졌고 다시 누르게 되면 더하기 빼기 요 단추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더하기 빼기 단추 요걸로 이제 해준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상에서 특정 데이터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얘는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생산지하고 모두로 돼 있죠. 내가 생산지를 찍게 되면 생산지가 지금 경남이다, 전남이다, 전북이다, 제주도 하고 이렇게 4개의 생산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제주만 보겠다. 그럼 제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제주 데이터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해서 경남 거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경남 것만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돼요. 근데 나는 이곳에서 경남하고 전남하고 둘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항목 선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이제 체크 표시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남하고 전남하고 둘 다 체크 표시해 주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처럼 다중 항목으로 바뀌면서 그 두 가지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얘를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필터잖아요. 필터 이 부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계약 종류가 있죠. 계약 종류도 지금 우리 계약 재배가 있고 포점 매매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계약 재배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계약 종류에 여기 삼각형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계약 재배만 볼 거니까 얘만 체크 표시해주고 포점 매매는 체크 표시 해제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포점 매매가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 데이터만 내가 볼 수도 있더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런 제목들 전부 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다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문제 그림이랑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에 1사분기에 계약재배 그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그게 지금 이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위에서 우리가 마우스 더블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그 해당 데이터가 이렇게 별도의 시트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건 되게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배운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와요. 나오니까 이런 것들 뭐 어쩌다 한번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은 부분 점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해서 지상 중에 만약에 특정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에 표시해라. 이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른 문제는 다 풀었는데 이 문제 하나 못 풀었어요. 그러면 점수 못 받는다고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해서 피벗 테이블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맞춰야 돼요. 해서 이 기타 내용이라도 소홀히 보지 말고 꼼꼼하게 잘 보시고 지나가세요.